그래서 고용량 항암제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때 불가피하게 같이 손상을 받는 몸의 조혈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모아놓았던 조혈모세포를 이후에 다시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저는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MC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혈액암 중에서 재발이 계속 반복돼서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다발골수종인데요. 요즘 연세가 드신 분들 사이에서 다발골수종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종양내과의 윤덕현 교수님 그리고 조형우 교수님 모시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의 윤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조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훨씬 더 약간 든든한 그런 느낌도 들곤 하는데요. 오늘 다발골수종에 관련해서 의심 증상부터 시작해서 발병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맞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이것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발골수종이란 어떤 병인 걸까요? 백혈병의 먼 친척이 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암이 된 경우거든요. 암 자체가 골수에서 뼈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또 골수라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에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해서 공장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잘못된 항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미사일을 계속 몸에 발사를 해서 몸의 여러 군데에 손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다발골수종을 또 진단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를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악성 형질세포의 골수 침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특수 혈액, 소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뼈와 그 이외의 다른 장기를 침범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전신 페트 검사 그리고 MRI까지 진행을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정식적인 검사를 하기 그 전에 다발골수종을 의심할 만한 그런 검사 소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윤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형질세포는 항체라는 미사일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미사일만 분비하는 게 이제 혈액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단백질을 우리는 M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소변에서 M단백질이 보이는 경우 다발골수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M단백질이 검출되거나 단백뇨가 검출이 된다면 다발골수종인 걸로 의심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Yes or no군요. 네. 이제 암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가 면역성 질환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네. 루푸스 같은 병이 있는 분들도 이제 몸에 면역 기능에 사실 이상이 있기는 한데 사실 암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특정 종류의 항체가 과분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다발골수종에서 보이는 것 같은 M단백질로 저희가 검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검출된다고 해서 모두 다 다발골수종은 아닙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는 네. 골수 검사나 장기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암세포가 골수에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 병증이라고 하거든요.
오, 잠시만요.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 이름부터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태라고 인지하면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혈액이나 소변에는 이상이 있지만 신체에는 어떤 이상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요. 많은 암들은 네. 안타깝게도 노화와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나이가 들고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유전자의 변이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암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은 굉장히 암의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악화가 되어서 다발 골수종으로 진행될 위험도 혹시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단된 분들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수종으로 그러니까 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소견이 보이는 분들은 저희가 일정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다발 골수종은요, 따로 우리 일상 중에서 보여질 수 있는 증상은 없는 걸까요? 일상 중에서 보여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뼈 통증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악성 형질 세포는 뼈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골수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적혈구 세포들이 잘 생성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빈혈로 인하여서 어지럽거나 또 숨이 차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M 단백질이 과다하게 형성이 되면서 콩팥에 축적이 되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또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다발 골수종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참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암 치료처럼 다발 골수종도 항암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수님?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수술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항암제 치료가 있죠.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혈액암의 일종이고 실제로는 우리 몸의 골수를 전반적으로 침범하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또 방사선 치료가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물론 암을 죽인다는 의미에서는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항암제라고 들으시면 사실 다들 걱정이 많이 되시고 겁이 나시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약물들은 고전적인 의미의 항암제는 아니고요. 일종의 표적 치료제들을 저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치료가 달라요. 70세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항암제를 좀 세게 썼을 때 잘 듣거든요, 이 병이. 그래서 항암제를 강력하게 사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자가조혈 모세포가 뭔가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식이 이루어질까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근데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받게 되면 사실 몸의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거든요. 근데 특히 몸에서 정상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골수세포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미리 저희가 채집을 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본인의 조혈 모세포를 채집을 해서 이식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조혈 모세포를 활용해서 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투의 어떤 상황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고공에서 폭탄을 엄청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지상에는 모두 다 초토화가 되잖아요. 고용량 항암제를 쓰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대지에 다시 농작물도 자라나야 되고 나무도 자라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미리 보관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혈모세포를 미리 보관을 해 놓고요. 이것은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 항암제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때 불가피하게 같이 손상을 받는 몸의 조혈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모아놓았던 조혈모세포를 이후에 다시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는 항암 치료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암세포가 뼈를 침범해서 환자분께서 뼈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서 통증 완화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 진짜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교수님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자분들이 저 안 받을래요 라고 거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 다발골수종은 고령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종종 치료를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치료하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들의 병이 조절되면서 삶의 질이 더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너무 고령이어서 견디기 힘들 것 같은 분들에게는 용량을 많이 낮춰서 조절하면서 치료를 하면은 또 잘 견디십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다발골수종 치료를 진행하면요, 실제로 이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말 완치가 꼭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과서적인 개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치료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국내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 100명의 환자분이 새로 진단이 된다 그러면 5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환자분들은 5년 후까지 생존하시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또 사실 더 나아가서 10년이 지나서 생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장기 생존하는 환자분들이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제외하고서라도 더 다양한 것들을 찾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골수를 침범하는 암이다 보니까 칼슘제들을 많이들 챙겨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별도로 챙겨 먹어도 괜찮은 게 맞을까요? 실제로 이 환자분들의 이 병을 더 좋게 한다는 그런 건강식품은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또한 그런 건강식품과 저희가 처방하는 항암제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건강식품을 뭔가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칼슘 제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발골수종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뼈에 골수에 암세포가 침범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뼈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골절이 생기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때 골다공증 환자분들께서 투약받으시는 그런 치료제를 같이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칼슘이나 그리고 비타민 D 제제를 함께 처방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병명부터 완치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에게는 솔직히 이름도 처음 들어볼 만큼 굉장히 생소한 질병이었는데 두 교수님 덕분에 아주 정확하고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건강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